안녕하세요. 77세 한의사 박형준입니다. 먼저 우리 채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중요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고춧가루 냉동실에 넣으면 큰일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인터넷에서 이 얘기가 난리가 났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도 냉동실에 넣었는데 정말 큰일 나는 걸까요? 하면서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냉동실에 넣으면 곰팡이 핀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상온에 두라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늘 강조해 온 게 있어요. 건강 정보는 반드시 제대로 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농촌진흥청 연구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진에게 메일까지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안 보시면 김장도 망치고 건강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곰팡이 독소에 더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고춧가루 보관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진짜 안전한 보관법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회원까지 가입하신다면 일반 구독자보다 먼저 건강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제 환자분이신 영숙 할머니가 진료 끝나고 직접 담그신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무릎이 좋아져서 김치도 직접 담글 수 있게 됐다면서 말이죠.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김치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요즘 고춧가루 보관하는 게 걱정이에요. 유튜브에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우리는 평생 냉동실에 넣어 왔거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직접 찾아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고춧가루 냉동 보관 절대 금지, 냉동실에 넣으면 곰팡이 핀다, 상온 보관이 최고다 이런 영상들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물어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평생 냉동실에 넣어왔는데 이제 와서 바꿔야 하나요?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상온에 두니까 벌레가 생겨서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하시고요. 고춧가루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소금 다음으로 중요한 양념 아닙니까? 김치 담글 때도 넣고 국 끓일 때도 넣고 찌개 할 때도 넣고 심지어 라면 끓일 때도 넣어야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보관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TV나 인터넷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평생 해온 방식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주장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의사로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다는 건강 정보라도 근거가 없으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새 이 논란의 뿌리를 찾아 들어갔더니 바로 농촌진흥청에서 한 실험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더라고요. 농촌진흥청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농작물이나 식품 연구하는 가장 믿을 만한 국가기관 아닙니까? 대학교 교수님들도 여기 연구 결과를 인용할 정도로 권위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실험을 했다니까 사람들이 그럼 정말 냉동 보관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믿게 된 거죠. 마치 동네 병원 선생님이 이 약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는 보았는데 그 실험이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간 거예요. 마치 약 처방전을 받을 때 약 이름만 보고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안 보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한 거죠. 자, 그럼 농촌진흥청에서 정확히 어떤 실험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연구진들이 정말 꼼꼼하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고춧가루를 여러 가지 온도에서 보관해 보면서 언제 곰팡이가 생기는지 340일 동안이나 지켜본 거예요. 340일이면 거의 1년이잖아요. 우리가 고춧가루 한 포 사서 다 쓸 때까지의 시간과 비슷하죠. 실험 조건을 말씀드릴까? 영하 20도, 0도, 4도, 10도 이렇게 4가지 온도에서 고춧가루를 보관했어요. 영하 20도는 우리 집 냉동실 온도고 0도는 냉장고 맨 아래쪽이나 김치 냉장고 온도, 4도는 냉장고 일반 칸 온도, 그리고 10도는 이건 좀 특별한 온도죠. 10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봄, 가을 날씨 정도예요. 우리 집 베란다 온도 정도 되죠. 여름에는 절대 안 되고 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방 정도 되는 온도예요. 그런데 실험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곰팡이가 적게 생긴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10도였어요. 영하 20도 냉동실에서는 곰팡이가 꽤 생겼고 0도와 4도에서도 곰팡이가 생겼는데 10도에서는 곰팡이가 거의 안 생긴 거예요. 이 결과를 본 사람들이 그럼 상온 보관이 제일 좋구나 하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큰 함정이 있었어요. 우리 집 상온이 10도인가요? 아니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30도가 넘어가고 겨울에도 난방 때문에 20도는 넘어요. 봄, 가을이라도 집안은 보통 15도에서 25도 사이죠. 그러니까 실험에서 말하는 10도 상온과 우리가 실제로 사는 집 안의 상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물 끓는 온도는 100도다라고 할 때 그게 바닷물 높이에서의 얘기인데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이면 90도에서도 끓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실험실의 10도와 우리 집의 25도는 완전히 다른 환경인 거죠. 더 중요한 건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곰팡이는 보통 20도 이상에서 훨씬 빨리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따뜻한 환경에서 고춧가루를 그냥 두면 실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농촌진흥청 연구진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어요. 25도나 30도에서도 실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실제로 사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주시더라고요. 25도, 30도에서도 실험해 봤는데 예상대로 곰팡이가 더 많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건 온도보다는 습도와 공기 차단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실험 결과만 보고 상온 보관이 최고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정작 실험 조건과 우리 현실은 달랐던 거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겠어요. 상온 보관이 과연 안전할까요? 농촌진흥청 연구진께서 답장을 보내주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연구진이 추가로 25도, 30도에서도 실험을 해보셨대요. 우리가 실제로 사는 환경과 비슷한 온도로 말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곰팡이가 10도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 특히 30도에서는 곰팡이가 정말 빨리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연구진이 중요한 조건을 하나 더 알려주셨거든요. 습도를 낮추고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면 25도, 30도에서도 곰팡이가 별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김치통에 김치를 꽉꽉 눌러 담고 뚜껑을 꼭 닫아두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김치가 잘 안 상하죠. 고춧가루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춧가루를 어떻게 보관하시느냐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춧가루를 산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큰 통에 담아서 뚜껑만 덮어두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냄새 날까봐 뚜껑을 살짝 열어둔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리 온도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공기와 습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곰팡이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공기와 습도래요. 온도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상온 보관이 가능하긴 한데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밀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집에서 완전 밀폐가 쉬운 일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고춧가루를 쓸 때마다 통을 열어야 하잖아요. 국 끓일 때도 넣고 김치 무칠 때도 넣고 볶음 요리할 때도 넣어야 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열게 되죠. 그때마다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뚜껑을 꼭 닫는다고 해도 계속 열고 닫다 보면 완전 밀폐는 어려워져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손목 힘이 약해져서 뚜껑을 아주 꽉 닫기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냉동 보관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냉동실에 넣으면 곰팡이가 더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냉동실에서 곰팡이가 생긴 건 아니에요. 이미 있던 곰팡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정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냉동실에서 곰팡이가 생긴 진짜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냉동실에 넣으니까 곰팡이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착각이에요. 곰팡이가 냉동실에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곰팡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선을 냉동실에 넣어두면 몇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생선을 다시 꺼내서 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신선한 상태로 돌아오죠.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곰팡이는 냉동 온도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마치 겨울잠 자는 곰처럼 말이죠. 도쿄대학 식품미생물학과 연구에 따르면 곰팡이는 영하 20도에서도 완전히 죽지 않고 동면 상태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거나 습기가 생기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고춧가루에 곰팡이가 언제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 고춧가루를 사기 전, 즉 말리고 갈아서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곰팡이 포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작아서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추를 따서 말리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포자가 붙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완전히 무균 상태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냉동실에 넣어도 이미 있던 곰팡이 포자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냉동실에서 꺼낼 때예요. 냉동된 고춧가루를 꺼내면 온도 차이 때문에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마치 차가운 컵을 따뜻한 곳에 두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이때가 곰팡이한테는 최고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곰팡이가 이제 습기도 있고 온도도 좋아졌네 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냉동실에 넣어뒀더니 곰팡이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냉동 보관이 곰팡이를 만든 게 아니라 꺼낼 때 생기는 물기 때문에 이미 있던 곰팡이가 다시 자란 거였어요. 이걸 의학용어로 동결 보존이라고 해요. 병원에서 세포나 조직을 보관할 때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해요. 냉동시켜두면 세포가 죽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냉동 보관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문제는 냉동 보관 자체가 아니라 보관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만약 고춧가루를 완전히 밀폐해서 냉동 보관하고 꺼낼 때도 물기가 생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룬다면 오히려 가장 안전한 보관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 중요한 걸까요? 온도일까요?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온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곰팡이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기와 습도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된장이나 간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대에서 몇 년씩 보관하시잖아요. 그것도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맛있어져요. 왜 그럴까요? 장독 뚜껑을 꼭꼭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소금기가 많아서 습도를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곰팡이는 공기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곰팡이도 공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곰팡이가 자라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면 곰팡이는 아예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보조적인 역할만 해요. 온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더 빨리 자라고 낮으면 천천히 자라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밀폐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실험을 해보라고 권해드린 적이 있어요. 고춧가루를 2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두고 다른 하나는 지퍼백에 넣어서 공기를 쫙 빼고 꼭꼭 밀봉해서 같은 곳에 두어보라고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둔 건 몇 주 만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밀봉한 건 몇 달이 지나도 멀쩡했어요. 같은 온도, 같은 장소에 두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습도는 왜 중요할까요? 곰팡이는 습기를 먹고 사는 생물이에요. 우리가 장마철에 옷장이나 신발에 곰팡이가 피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습도 때문이에요. 서울대 식품공학과 연구에 따르면 습도가 70% 이상이 되면 곰팡이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요. 반대로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면 곰팡이가 거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 습도가 얼마나 될까요? 특히 주방은 요리할 때 습도가 80%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주방 선반에 그냥 두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냉동, 냉장, 상온 모두 가능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완전 밀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밀폐가 제대로 안 되면 냉동실에 넣어도 곰팡이 핀다고요. 반대로 밀폐만 잘 되면 상온에 두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온에서 완전 밀폐를 유지하기가 쉬운 일인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습한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자, 이제 제가 40년 넘게 한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고춧가루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퍼백에 소분해서 담고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왜 이 방법이 최고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퍼백에 소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큰 통에 다 넣어두면 쓸 때마다 전체가 공기에 노출되잖아요. 하지만 한 달분씩 소분해 두면 나머지는 계속 밀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하루치씩 소분해서 먹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밀폐 용기에 넣는 이유는 이중보험이에요. 지퍼백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지퍼를 완전히 닫기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밀폐 용기에 한 번 더 넣어서 공기와 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냉동실에 넣는 이유는 온도가 낮으면 설사 곰팡이 포자가 있어도 활동을 못 하거든요. 게다가 냉동실은 습도도 낮아서 곰팡이가 자라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렇게 하면 맛도 지키고 색깔도 지키고 무엇보다 곰팡이를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곰팡이 독소를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곰팡이 독소는 간에 매우 해롭다고 해요.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혹시 고춧가루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부 버리세요. 조금만 떼어내고 먹으면 되겠지 하시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여도 이미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냉동 보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보관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을 텐데 이제 확실한 방법을 아시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정보들을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요리하시는 며느리나 딸들에게 말이에요. 건강한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춧가루를 어떻게 보관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보관 방법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멤버분들을 위한 특별한 쇼츠 영상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77세가 되어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숲속 이야기 멤버들과 함께 했었던 첫 번째 영상 어떠셨는지요? 앞으로 많은 컨텐츠들을 멤버분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남두련님, 이영은님 두 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올립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과 추천 영상도 시청하셔서 노년에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